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자들과 연예인들이 빌딩을 파는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식 밖으로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문제겠지만 최근 거래가 뚝 끊기면서 집값 하락의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부동산 거품을 잡을 것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완전히 뚝 끊겼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사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급박한 상황, 부자들 매도, 1년 안에 반토막이 난다. 급락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죠. 이렇게 부동산이 너무 달아오르게 된 다음에 툭 꺼지게 되면 바로 딱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자들, 연예인들, 부동산 매도, 현금 확보 릴레이. 이제 때를 기다리겠다는 뜻이 강하죠. 자, 주택 수익이 뚝 떨어지자 강남 부자들 자산 이동이 시작됐다. 머니투데이. 자, 매수자 5년간 소멸. 심리가 꺾였고요. 지금 심리가 꺾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심리가 달아오르기만 했잖아요. 가격이 좀 부담됩니다. 너무 비싸. 이게 지금 상상 초월이에요. 집값이. 대출 중지, 금리 인상, 바로 이것도 발목을 잡죠. 영끌이라도 하려다 싶었더니 중지시켜버리고. 자, 그 다음에 부자들은 이미 투자용을 매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사는 집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 접근 안 하는데, 자산 거품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장 먼저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폭락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거의 집값이 이제 처음에는 정체, 그 다음에 하락, 폭락 이런 순으로 갈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8년간 집값이 무려 2배에서 5배까지 폭등했죠. 많이 오르고 집값이 비싼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부동산 50% 연착륙을 시도, 즉 지금 집값의 최소 반토막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자, 거기에다가 부동산 폭락장에 자산 불리기에 재미를 많이 줬어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요, 자, 무주택이나 서민들이 돈 벌 것 같죠? 천만에요. 자, 무관심으로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예 집도 안 사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달아오르면 그때 다 집을 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때 끝물에 사업하고. 주식도 달아올라가지고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그때서 뛰어들고. 이게 바로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부자들은 안 그래요. 자,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해버리고 바닥에서 치고 들어가요. 부동산을 분석하고요, 빅테크 갭 활용, 즉 빚을 활용하거나 전세 끼고 활용하거나 뭐 어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부동산 또는 주식을 쓸어 담는다고요. 언제? 하락장에. 빌딩, 꼬마 빌딩, 뭐 강남 재건축이 부자들의 타깃입니다. 자, 이제 경제학자들 역사상 집값 거품이 최대로 대폭락했다. 그런 위기에 처했다. 아예 나오잖아요. 집값 이대로 가다가는 폭탄이 터진다. 경제학자들이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뭐 지금 어떻게 학자들도 경고하고, 그 다음에 부총리라든가 담당자들도 경고하고. 먼저 가계부채 초과. 지금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요. 나라가 망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의 신호탄. 부동산 정책도 지금 대실패했어요. 뭐 실패했는지 의도적인지. 자, 부동산 거품이 지금 최고치에 올라왔다는 것도 문제죠. 부동산 거품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2배에서 5배 뛴 것도 문제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는 게 거품의 결정적 요인이에요. 금리 인상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제 부동산 거품이 이제 붕괴된다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보면 돼요. 취약계층은 제일 먼저 파산됩니다. 상투장에 매입을 했거나 또는 무리하게 빚을 졌거나 하는 사람들 자산 탕진, 경매 속출하겠죠. 그래서 특히 서민들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무리하게 집을 잡는 사람들. 자, 하락장의 공급 과잉. 이제 곧 추락하게 되면 지금 사전 청약부터 시작해서 3기 신도시 택지지구와 이 분양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2기 때보다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사상 최대 집값 폭락이 야기될 수 있어요. 해외 경제도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위험 자산이 너무나 거품이 심한 거야. 지금 주가를 보든 집값을 보든 경제는 완전히 꽝인데, 진짜 안 좋은데 지금 위험 자산인 주식 부동산만 지금 거품 꼭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추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추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따라간다. 2021년 현재 이미 하락장은 시작됐다. 지금 단기적인 요소를 봤더니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2021년 현재 이제 하락 징조를 보면, 자,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꺾였다. 가장 중요한 게 심리거든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 매수 우위 지수가 다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특히 추석 이후에 매수자 급감, 하락폭이 확대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부 통계로 지금 4주째 하락하고 있고 매수 심리는 급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끝없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추락한다. 그 다음에 KB 시세가 더 객관적인데 매수 우위 지수가 96.9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하향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 만에 떨어진 거죠, 이게. 다음으로 매물 적체, 급매 증가, 시세 하락. 이제 결국 시세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상승 정점을 찍고 시세가 하락세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전국, 수도권, 광역시가 똑같아요. 시세 상승이 축소되고 거래 급감, 매물 적재로 시세가 하락 중이다. 이런 모든 요건은요, 대출 중단, 금리 인상, 그리고 사전 청약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이게 분산된 거예요. 다주택 매물 잠김, 그 이상으로 매수가 실종됐다. 고수익 맞벌이, 대출 제한, 매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고수익 맞벌이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뭐 신용대출이다 뭐 이런 대출 막 해가지고 연끌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해줘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사전 청약을 하니까 이 기대감으로 돌아선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면 10년 전과 지금 대폭락을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 대폭락장이 오면 안심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지방은 별로 안 빠졌고, 그 다음에 10평대, 뭐 20평대 이런 것들 소형은 별로 안 빠졌고, 좀 외곽 지역, 소외 지역은 별로 안 쪘어요. 안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0년 전에 일부 폭락, 그러니까 2010년에서 14년이 폭락장인데 이렇게 길게 빠졌죠. 자, 부동산 폭등, 버블 세븐 지역, 1기 신도시, 수도권 중심, 중대형 평형, 부분적으로 거품이 심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떨어지는 거야. 부동산 폭락도 상기 폭등 지역 중심으로 대폭락했죠. 이때도 60%까지 빠진 곳도 많아요. 부동산 하락폭은 별로 안 뛴 곳은 10%, 많이 뛴 곳은 60%까지 아주 다양하게 포진되는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자, 전체가 다 폭락합니다. 2022년에서 2026년.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만약 폭락한다고 한다면 부동산 폭등했던 곳들이 수도권, 광역시, 지방, 외곽, 모든 평형, 아파트가 아닌 것들까지 뛰었어요. 전체적이라고 분명히 써놨죠. 부동산 폭락은 상기,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많이 뛴 것은 많이 떨어지고 적게 뛴 것은 적게 떨어진다. 부동산 하락폭도 아까 10에서 60이라면 이번에는 30에서 80%로 최대 80%까지 폭락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대폭락한다. 자, 이제 지금 일시적인 하락 후에 재상승을 이제 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에 대세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사실상 시계는 멈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17, 18, 19, 20, 21년 항상 연도 때마다 그 2017년 8.2 대책, 종합대책이죠. 대책 나오니까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죠. 자, 2018년에 9.23 대책. 대책 나오니까 꼭지 찍고 떨어지죠. 대책 안 나오면 계속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좀 이렇게 약한 대책 나오니까 결국 220 대책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6.17 대책 때 떨어지고. 자, 올해로 따지면 2월 4일 2사 대책으로 내려왔죠. 근데 또 올라가는데 이제 2월 달 이후로 대책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대책보다는 2021년에 대출 중단하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왜? 괜히 집값 폭락시켜가지고 유주택자들한테 뺏길까봐, 표 뺏길까봐. 지금 표 관리하고 있어요. 표 관리. 참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지금 대책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집값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 보세요. 자, 선을 그어볼게요. 현재 여기인데 A인데 지금이 제일 비싸요. 아니, 상승률도 비싸다고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꺾이고 있다고 제가 아까 이 헤드라인 뉴스인데 그래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때 좀 대책이 하나 더 꽝 때려주면 좋은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좀 마이너스까지는 모르겠고 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 비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이 내년 3월 달이면 6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5월 달에 정권 교체하고 이제 뭐 정권이 교체하든 대통령이 바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 지자체 선거까지 끝나면 지금 10월 달이니까 내년 10월 달 정도면 완전히 틀을 잡아서 떨어뜨릴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이겁니다. 이거. 솔직히 지금 정부로는 못 믿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2022년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강력적으로 추락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떨어질지 내년에 떨어질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1년간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매수의 지수, 수급 지수, 심리 지수가 다 추락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프 보세요. 지금 18년부터 21년까지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더니 결국 올랐다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 보여지죠.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수도권 지방은 약간 최근에 와서 떨어지다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게 중소도시가 뛰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급추락하고 있다. 자, 하락 신호가 곳곳에 켜지는데 서울 집값 변곡점 문화 머니투데이 보시면 쭉 지금 상승률 이거 막대 그래프 상승률 보세요.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 부동산원에서 보면 매매 수급 지수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매수 우위 지수 KB 리브원 빨간색 더 떨어졌죠. 100 밑으로 추락했네요. 자, 그 다음에 KB 시세 수도권 광역시 전국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편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상 징후가 나옵니다. 수도권 추락, 전국 추락, 5대 광역시 추락. 지금 10월 4일 이제 이번 주에 또 나오겠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집값 상승이 싫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집이 있어도 떨어지는 걸 원한다. 너무 뛰니까. 자, 싫다가 80%인데 그런데 과반 이상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얘기하죠. 자, 지금 집값이 비싸냐 싸냐? 비싸다. 아주 비싸다 60%. 어느 정도 비싸다 30%. 그러니까 비싸다가 90%가 비싸다고 하는 거야.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싸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그저 그렇다가 10%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52.7%가 오를 것이다. 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쉬운 정책인 다주택, 갭투자 이 정책마저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대선 후보 누가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100% 돼요. 이거는 자,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누구를 지지하든 보세요. 집 살 때 아닙니다. 내년에 떨어져요. 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강력 대책이 나와요. 자, 이재명 250만 분양 진짜 분양 많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 분양원가, 후분양제 그리고 비필수 부동산은 징벌적으로 보유세를 때려버리겠다. 보유세 세금을 때리면 내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실거주 안 하고 투기할 사람들은 다 이제 예전에는 말만 투기 세력 잡겠다 해놓고 투기 세력을 안 잡았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책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가 투기 세력을 키웠어요. 제 말 틀립니까? 잡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갭 투자도 안 잡고 다주택은 오히려 지금 부자 됐는데 무슨 투기 세력을 잡아요. 자, 고위공직자 백신탁제 공직자들은 진급하려면 아예 다주택 포기해라 이거죠. 아주 강력하네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기 보시면 청년 원가주택 250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렇죠. 지금 쓸데없는 규제가 많아요. 자, 쓸데없는 규제들을 풀겠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를 하고 아무튼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를 삼겠다 이겁니다. 대신에 양도세는 폐지한다고 하죠. 정부 양도세 그 중과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공급은 늘린다. 이거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도 뛰는 게 많아요. 매물이 잠겨가지고. 자, 홍준표 의원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되든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집값 폭등 알고 보니 실거래가 취소 후에
신고가를 찍은 게 19만 가구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띄우려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로 사가지고 그냥 좀 끌어올리고 취소시켜. 딸 이름으로 사가지고 더 끌어올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자, 이런 사례가 아주 많아요. 이게 19만 건이에요. 지금 실거래했다가 신고가 취소한 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올라가니까 취소하는 건데 다음에 내려갈 때도 취소합니다. 이제 이거 뭐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게 되면은 5억, 6억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세한 상황이 지금 나와 있죠. 자, 지금 부동산 급박한 상황, 부자들 배도.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못 믿을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했는데 안 왔죠. 이제는 아예 그냥, 왜냐면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정책이라고 했어요. 이 쓸데없는 정책이 사라지고 새 정부가 이제 여당이 들어서든 야당이 들어서든 들어서기 때문에 거의 10중 8구는 집값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품이 너무 세요. 경제가 마비될 지경이에요. 부동산의 특성상 한 번 오르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급등하면서 거품이 커지기 마련이며 심리가 꺾이면 백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지금은 상투장에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방팔방이 부동산 지뢰밭이라고 할 정도로 악재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